예, 지금 시간이 2019년도 10월 27일 오후 10시입니다. 지난번에 투자 심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예, 투자 심리도. 투자 심리도가 어떻게 보면 유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난해하기도 한 지표이기 때문에 사실 투자 심리도 하나를 가지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없어요. 처음에는 투자 심의도라는 그래프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예, 그 정도의 의미는 없더라고요. 음, 그래서 예, 투자 심리도를 사용할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보시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이제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거래량. 지난번에도 어떤 분이 거래량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러니까 투자 심리도에서 다루는 거래량은 일반적인 거래량의 개념과는 조금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거래량을 다루는 걸 예, 수급론이라고 불러요. 예, 수급론. 사실은 이게 이제 주식에서 다루는 수급이라는 개념이랑은 좀 다른 거고요. 그냥 간단하게 거래량 분석법이라고 예, 정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거래량과 예,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 예, 20일 상단선 하단선과의 관계 정의예요. 그러니까 수급론이라고 하는 내용은 예, 거래량을 분석을 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거래량하고 볼린저 밴드 20의 상단선, 하단선과의 관계예요. 나머지는 정의가 안 돼요. 나머지는 이 이론에서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예, 거래량과 볼벤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기준이 20이라는 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석을 할 때, 투심은 5일선 기준으로 분석을 해요. 자, 이 전에 뭐가 있냐면, 주기론이 있는데, 예, 주기론이 있어요. 먼저 배운 거는 주기론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볼벤 5하고 관련이 있어요. 5 플러스 마이너스 예, 상하단선. 그러니까 이게 볼펜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는 사실은 5와 붙여서 보는 거예요. 볼펜 5와 붙여서 보고 거래량은 볼펜 5하고 붙이지 않아요. 20하고 붙이지. 그래서 거래량을 분석할 때는 볼펜 20의 상단 하단선과 붙여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처음에 연구를 할 때는 되게 어려웠어요. 정의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는데 이제 하도 오랫동안 보니까 대충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줄 때는 이런 식으로 알려줘요. 자, 이게 고가, 이게 저가, 이게 종가, 이게 거래량. 쉽게 배우면 돼요. 암기하셔도 되고, 이거는 암기를 해도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암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자, 여기서 거래량이 있어요. 거래량. 얘가 볼펜입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서 우리가 그 사이클 차트라고 하는 그 사이클 차트는 두 개가 있어요. 볼린저 밴드 께 있고 이격도 께 있고 위아래로 두 개가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래프의 속성은 같단 말이에요. 다루는 개념이 다르지. 그러니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거래량은 볼벤이에요. 볼벤. 이게 P형일 수도 있고 T형일 수도 있죠. 그러면 이게 T2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이건 P20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러면 자, 거래량이 맨 위에 있는 경우가 있고 거래량이 맨 밑에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어요. 자, 거래량이 맨 위로 가면 얘는 상단선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거래량이 맨 밑으로 가면 이 친구는 하단선으로 변하죠. 요 개념을 잘 이해하세요. 예, 거래량의 투자 신미도가 맨 위에 있다. 예? 맨 위에 있다. 그 얘기는 이 노란색 선은 상단선에 반응한다요. 상단선에 반응한다.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신미도가 맨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이 친구는 하단선에 반응하는 선이 되는 거예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자고요. 자, 이게 거래량의 투자 신미도죠. 근데 맨 아래에 있어요. 그죠? 맨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하단선이잖아요. 하단선. 그리고 이게 P형이면 이제 P20 하단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가도 하단선 위에 있어야 되고 고가도 하단선 위에 있어야 되고 종가도 하단선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가격이 다 하단선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볼린저 밴드 20 하단선이 뚫리지 않는다라고 해석합니다. 즉 거래량이 충분치 않은 거예요. 매도 거래량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단선은 잘 뚫리지 않는다고 해석을 해요. 반대로 이렇게 메뉴에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으면 이게 종가, 이게 고가, 이게 저가, 이게 거래량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20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상단선 위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단선 위에는 아무것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의 가격들은 상단선 아래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여기에 만약에 P20 하단선이 있다면 이건 뚫릴까요? 네, 뚫어도 되고 안 뚫어도 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위에 있다라는 건 하단선은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뚫리든 막히든 그건 모르겠다는 얘기죠. 반대로 거래량 투자 심리도가 맨 밑에 있다는 거는 하단선만 중요한 거지 상단선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상단선은 뚫리든 막히든 이 구조로는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이제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이걸 보통 수급 매수라고 부르고 이걸 수급 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떨어진 경우 그러니까 이렇게 된 모든 값이 요랑 10 차이 이상 나면 완전 매도가 되고요. 어떤 거는 붙어 있고 어떤 거는 밑에 있고 그러면 이제 부분 매도가 돼요. 반대로 이제 매수의 경우에도
완전하게 밑에가 있으면 완전 매수. 그다음에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일부만 위에 있고 뭐 이러면 이제 부분 매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가격만 보고 분석을 하면 돼요. 자, 우리가 봐야 될 시점이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A. 자, A를 한번 보자고요. 자, A에서 일어난 일은 뭔가요? A에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생각해 보세요. A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어떤 일이 일어났죠? P20 하단선이 뚫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 속칭 이야기하는 볼벤 하단이 붕괴됐어요. 이럴 때 뭘 봐요?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거래량을 봐야 돼요, 거래량. 그래서 위로 싹 올려요. 그럼 봐봐요. 이걸 쭉 따라 올라가면 예, 거래량이 맨 위에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수급 매도라고. 예, 이게 수급 매도. 예. 이거는 바뀔 수가 없죠.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 매도예요. 부분이 아니라 완전한 매도예요. 이런 경우에 하단이 뚫리면 뚫려요, 그냥. 저건 역할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상단선은 막히고 하단은 열어주는 거예요, 보통. 그러니까 저걸 뚫는다고 해서 매수는 아닌 거예요. 저 구조에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거래량을 보고 아, 이건 언제든지 하단을 열어줄 수 있도록 거래량을 관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길 가보자고요. 아직도 매도야. 그죠? 아직도 매도. 여기는요. 자, 1번, 2번, 3번. 자, 2번까지도 계속 매도죠. 근데 2번까지는 볼베 20을 통과하지 않았어. 20 상단을 뚫지 않았다고요. 예? 그쵸? 상단 안 뚫었잖아요. 볼벤 20 상단을 안 뚫었다고요. 2번까지는. 근데 3번은 뚫었어. 그럼 뚫었을 때의 시점을 잘 보세요. 어떤가? 뭐가 보이세요? 이걸 해석해 봐야 돼. 자, 이건 고가. 이건 종가. 무슨 뜻이냐? 음, 고가도 넘을 수 없고, 종가도 넘을 수 없어요.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가. 돌아간다고요. 넘을 수 없는 걸 넘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에서는 넘어가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땐 상단선 넘어가면 사면 안 돼요. 우리가 보통 랠리라고 부르는 형태도 사실은 거래량이 밑으로 깔려야 랠리가 되는 거지 거래량이 맨 위에 있으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제
그 시진핑 그 발언 이후에 뭐 엄청난 폭등이 왔는데 음, 많이 감았어요, 상대적으로. 자, 오늘을 봐요. 오늘도 거래량이 여기 있어요. 4번. 그러니까 수급이 매도죠. 매도면 여기잖아요. 여기가 P20이에요. 예. 이게 무슨 얘기예요? P20 위에서는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요 밑에서 사야 돼요. 요 밑에서. 요 밑에 영역. 이 위의 영역은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고 내리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예, 경계야, 경계. 그 경계 위로는 안전하지 않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혹시 사고 싶으면 T20 상단선이 맥스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지금까지는 딱 거기가 맥스예요. 그 자리에서 튕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랠리의 구조면 20 상단선을 타고 가거든요. 예. 근데 지금 형태에서 보면 P차트는 수급이 매도니까 쓰려면 T를 써야죠. 밑으로 가면 T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안으로 좀 들어왔어. 근데 얘는 아직도 맨 바깥에서 움직인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이제 음, 이 랠리가 아니라 이제 수급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도의 관계를 조금 보자고요. 보통 이렇게 이게 이제 고투죠. 고가가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저가도 내려가. 이렇게 내려가요. 이건 제 저가죠. 이거를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시면 조금 편해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거래량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게 1번.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2번. 보통 이걸 조정이라고 부르고, 예, 이걸 하락이라고 불러요. 예.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어, 거래량이 안 나오는 건 매도량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매도가 없는 거고, 이건 매도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매도가 있는 거니까 X가 아니라 O가 되겠네요. 예. 이건 매도가 있는 겁니다. 둘이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1번의 경우엔 언제든지 오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를 수 있는데 2번의 경우에는 예, 이렇게 꺾거나 이렇게 꺾여야 돼요. 이게 나와야 돼, 이게. 그러니까 주기의 변화가 와야 돼요. 주기의 변화. 예. 그래서 쉬워요. 생각보다는 쉬운데 타이밍은 까다롭죠. 근데 이론적으로는 쉬운 거예요. 고투 저투가 내리고 거래량이 올라오면 저투랑 고투가 상승하는 시점을 기다려야 돼요. 이게 다 영구간이기 때문에 그냥 영구간을 기다리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전에는 이렇게 되면 투매가 없기 때문에 아무 때나 올라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생각보다 상승이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이 올라오면 저투하고 고투가 오르는 시점까지는 계속 조정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봉을 가지고 추적하고, 예, 이거는 투심을 가지고 추적해요. 보통. 예. 만약 양봉이 빨리 나오면, 생각보다 양봉이 빨리 나오면 이제 그 매트릭스랑 같이 계산을 해야 돼요. 왜냐면 봉이 빨리 나왔을 때 봉이 그려져야 되는 조건들이 있거든요. 그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추적을 해야 되는 거죠.
다시 봉을 볼게요. 제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네, 보세요. 자, 여기 고투가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어쨌든 하락을 다시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죠? 그 다음에 저투도 여기서 꺾였어요. 여기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고민이 안 돼. 여기까지는 고민이 안 된다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렸잖아요. 저가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사실. 예. 이건 시가가 저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릴 거면 얘가 이렇게 양봉을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려놨으면 동의를 했을 것 같아요. 아, 이건 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얘 봉은 그렇게 안 그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0구간인데 그쵸? 여기가 0구간인데 딱 보는 순간 이거 못 지킬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날 못 지킬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고 끝냈어요. 근데 실제로는 지켰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저투가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상승할 때 보면 고투는 1구간이었기 때문에 고투는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의도가 있으면 그 다음에 0구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봉을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윗꼬리가 없어야 돼. 예. 윗꼬리가 없는 양봉을 그려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상승할 거면 저점을 지켜야 되고, 그죠? 이봉의 저점을 지켜야 저투가 들리니까 그 다음엔 양봉을 그리되 그 양봉은 전봉에 고점을 넣는 거랑은 의미가 없이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어야 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렇게 끝내놨어요. 그리고 여기서 고점을 넘으니까 이제 고투까지 들렸죠. 그러니까 여기서 저투를 들고 여기서 고투를 들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땐 예, 이렇게 저투가 들리거나 고투가 들리는 거를 찾아서 거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전에 양봉이 딱 떴으면 그 양봉이 저가가 지켰을 때 저투가 들린다 이러면 베스트예요. 사실은 그게 베스트 전략이거든요. 지금은 그 정도까지의 힌트는 없었어요. 음봉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냥 수급선 하단 안에 아래쪽에 있었다라는 거 외에는 이 업비트 차트로는 그 정도까지의 힌트는 제공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저렇게 저투가 들릴 때 매수 찬스가 된다. 그러면 저투가 들렸을 때 그 봉이 전봉의 저가를 지킬 거라는 확신이 드는 구조가 나오면 그때는 배팅해 보셔도 되고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수급론은 사실은 21선과의 관계잖아요. 예. 하지만 이렇게 거래량의 투자 심리도가 위로 이렇게 확 올라와 있으면 투자 심리도의 주기론상의 그런 고투와 저투가 상승으로 턴하기 전까지는 쉽게 방향을 꺾지 않는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맞죠. 근데 저희가 제공하는 차트가 업비트밖에 없어요. 바이낸스는 아직 모바일에 적용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 예, 지금 우리가 차트를 분석할 수 있는 거는 업비트인 거죠. 모바일이 없다고요. 모바일에. 우리가 주력으로 서비스하는 그 거래소가 업비트예요. 모바일은 업비트만 제공하고 있고 이제 PC 버전만 예, 바이낸스까지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걸로 막 방송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판매를 해야 될 상품은 모바일이다 보니 결국에는 모바일에서 업비트만 보고도 예,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거래소는 거래량이 맨 밑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거래소는 거래량이 맨 위에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거래소의 특성에 의해서 생기는 건데 어디가 주력이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이건 뭐 그 코스피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니케이가 있고 미국의 다우가 있는데 이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실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 움직이면 다 따라가게 돼 있다고요. 동일한 상품을 다루는데 거래소별로 가격이 다르죠. 유사하긴 하지만 거래 주체도 다른 거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분석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고 있지도 않은 거래소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건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리딩하는 입장에서는 그걸 제공할 수 있으면 예, 주력이 되는 곳의 차트를 분석하는 건 신뢰성이 있죠. 당연히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제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오히려 띵글을 쓰지 말고 그 뭐죠? 트레이딩 뷰 가서 차트를 보라고 하시는 꼴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분석을 해야 될 때는 그렇게 제공을 하는 거죠. 다만 이제 서브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 분석을 해야 되면 이제 이런저런 분석을 할 수는 있겠죠. 예, 저희는 주력이 PC가 아니에요. 모바일이지. 상품도 다 모바일 중심으로 되어 있고 아직 모바일에 제공되고 있는 이제 거래소가 업비트에 국한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있긴 있어요. 풀어야 될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비트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거래소가 많지는 않아요. 해외 거래소라고 해도 그런 차트를 제공하는 차트 데이터를 신뢰도 있게 제공하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서 이제 그 신뢰도 있는 차트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를 할지가 이슈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면 조금 더 예, 다양한 방식의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단계에서는 어, 업비트 차트를 제공하고 있는데 업비트 차트를 신뢰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차트를 제공할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와도 일맥상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안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런 이론적인 기초를 가지고 조금 더 신뢰도 높은 거래소를 분석하는 건 어찌 보면 이제 투자자의 몫이 되겠죠. 그래서 바이낸스도 있고 비트파이넥스도 있고 여러 가지 거래소들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 띵글을 구매하면 오로지 모바일 버전만 드리는 게 아니라 PC 버전도 드리고 근데 PC 버전도 거래소가 현재 두 개밖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가격에 대한 투심은 안 맞게 흐르고 있는데 어, 가격에 대한 투심이요? 가격에 대한 투심은 안 맞게 흐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피메트릭스는 어차피 상승 주기에 들어가긴 했잖아요. 지금 일봉상으로는 상승 주기에 들어가 있다고요. 하락 주기를 딱 끝내고 상승 주기로 들어간 거죠. 그 폭등하던 날. 그러니까 타이밍으로는 맞아요. 타이밍으로는 전봉의 저가를 지키면서 저투가 들리면서 바닥을 딱 찍었다고요. 일봉은. 제 얘기는 봉으로는 힌트가 없었다고. 제 논지는 그거예요. 일봉에서 타이밍을 잡고 싶었는데 일봉상에는 그렇게 타이밍을 그리지 않고 움직였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양봉을 냈으면 조금 더 얘기가 달라졌겠죠. 예? 목요일날 저게 양봉을 내고 딱 끝냈으면 시각이 조금 더 바뀌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금요일 시작할 때는 이미 위에 일봉의 저항선은 쭉쭉쭉쭉 내려와 있었고요. 반대로 주봉은 지지 아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봉도 지지 아래에 있었고 주봉도 지지 아래에 있으니까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날짜가 금요일이니까 만약에 금요일 날 저렇게 급등했으면 이제 말이 지금 상태가 이어졌겠지만 만약에 그냥 십자선으로 끝났다면 그러면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으로는 신호가 없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제 주봉과 올봉을 가지고 배팅을 해야 되는 거고 그 배팅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가격적으로는 메리트가 있었으니까. 근데 제 입장에서는 시간적으로는 메리트가 없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단지 시간이 지나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엄청난 호재가 터진 거고 그런 호재는 어떻게 보면 차트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거죠. 특히 일봉에서는. 주봉과 월봉으로 보면 가격적으로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시점에서 호재가 터졌지만 일봉으로 보면 예, 오르겠다라는 징후가 없이 올랐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차트로는 안 찾아지는 거죠. 특히 일봉으로는. 예, 그냥 시간적으로 예, 매트릭스 상으로는 인정해요. 예, 그냥 타이밍에 왔어요. 근데 봉으로는 그 상황에 와도 다시 와도 안 살 것 같아요. 일봉을 본다면. 그러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보면 그냥 다음 주 월요일 9시에서 손절하든가 아니면 다음 달 1일 9시에 손절하든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봉이라면 절대 안 살 것 같아요. 구조적으로. 예, 그래요. 문제는 지난번에 얘기를 했잖아요. 저항선이 3개가 있는데 가격을 올려놓고 미리 알았겠죠. 네. 그러니까 미리 안 사람들은 사들인 거고, 그죠? 사들인 다음에 이제 뉴스가 나온 거고, 뉴스가 나오니 사람들이 또 개떼같이 달라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에서 또 팔았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하는 자와 그다음 우리 같이 정보를 나중에 확인하는 자 사이에는 갭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런 뉴스를 그들보다 빨리 수집하기는 아마 물리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요? 차트를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동등하기 때문이에요. 네. 차트를 보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동등하기 때문이라고요. 어쨌든 시간의 갭은 없어요. 차트를 보는 자들 사이에 시간의 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뭐만 존재하냐? 자금력의 갭만 존재하죠. 차님은 미리 사놓고 존버하시는 분이라. 예. 그러니까 돈 있는 자는 돈으로 차트를 바꿀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사람은 차트를 바꿀 수도 없고요. 예. 바뀌면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어쨌든 평등한 예, 평등한 관계를 가져요. 차트를 보는 사람 사이에는 그게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기자가 있어요. 기자가 기사를 써서 우리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꽤 걸려요. 아무리 속보일지라도 우리한테 도달하기까지 그죠?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 수집해서 확인하는 단계, 확인해서 글을 써야죠. 예, 글을 써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이미 다 아는 거죠. 돈을 가진 자들은 이미 싹 퍼져서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들은 알고 있으니까 예, 그들이 먼저 움직이는 거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이게 오를 때가 아닌데 오르네. 예, 그리고 정작 뉴스가 터지면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주식에서는 예, 호재 터지면 빠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면 미리 매집했으니까. 여튼 예, 거래량을 분석할 땐 저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바깥으로 나오면 의심해요. 이게 기본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거래량이 밖으로 나오면 불안한 거죠. 자, 그 중에 비슷한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건 주식인데요. 이거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삼성생명. 자, 보여드릴게요. 거래량이 여기서 나와요. 그쵸? 여기서. 거래량 나오는 자리 보이세요? 보이시죠? 예. 그 거래량이 나온 뒤의 상황을 보세요. 이제 눈에 들어오세요? 거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보세요. 예. 자, 투심이 올라가기 여기에요. 자, 저투가 올라간 자리는 여기입니다, 여기. 예. 그 다음에 여기서 고투를 한번 올렸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올렸다가 여기서 다시 졌어요. 예. 자, 해가지고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닌데, 여기 보면 이제 거래량이 달라지고 있어요. 잘 보세요. 지금까지 거래량이 맨 위에 있다가 이제 조금씩 밑으로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이것만 보고 있어요. 거래량이 잡히는지.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계속 위에 있으니까 못 올라요. 그러니까 뭐냐? 투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투매를. 투매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못 올라요. 지금은 이거만 오르면 돼요, 이거. 빨간색 보이시죠? 얘만 오르면 되는 거예요. 얘만 기다리고 있어요. 얘 언제 오르나? 얘가 올라야 살 수 있어요. 저 얼마에 샀냐면 84,000원이요. 이거 84,000원에 들고 있어요. 지금 71,200원이에요. 안 팔아. 왜 안 팔까요? 그 얘기해요. 전 이 종목을 팔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손실 나는데 왜 들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보면 보세요. 기회가 아니요. 의리가 아니에요. 여기 고가 투자 심리도 여기서 한 번 더 내리면 빵이에요. 빵. 고가 투자 심리도가 빵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오르면 10번 오를 수 있어요. 10번. 보세요. 지금이 여기에요. 이 고가를 안 넘잖아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요. 돈이 있어. 예, 추가 매수할 돈을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안 사. 왜? 추가를 매수할 자리를 줘야 살 거 아니에요. 아직 안 주고 있다고요. 아직 안 올라가잖아요. 거래량이 위에 있을 때는 투자 심리가 들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저투는 들렸어요. 고투가 내려가 있다고. 보세요. 내려가 있잖아요. 보이시죠? 내려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이건 하락한 건 고투를 내리기 위해서 하락시킨 거라 고투가 올라가야지만 가치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지금 00 구간이죠. 그러면 얘가 얘를 넘어야 되죠. 오케이? 이 봉의 고가를 넘어야 고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이에요. 얘가 이 1번 봉이 2번 봉의 고가를 넘어야 고투가 들려요. 못 넘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해되셨죠?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왜?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락했거든. 예? 계속 고점을 낮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번을 낮췄어요. 제가 보는 것만 고점을 9번을 낮췄다고요. 9개월 내내 고가를 낮춘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런 쓰레기 같은 주식 다 갖다 버려야 돼. 근데 9개월 동안 낮추면서 9개월 동안 매트릭스가 이렇게 된 거는 몰라요. 얘는 뭐만 하면 돼요. 거래량만 떨어뜨리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최고가 모드 나와요. 계속 최고가 모드가 나온다고요. 왜? 0구간이니까 상승했다 횡보했다 상승했다 횡보했다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니까 거래량만 밑으로 떨굴 수가 있으면 거의 막판 앞으로 9개월 정도 지난 시점에서 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팔 필요 없죠. 어차피 9개월 지나면 더 높은 고가에 가 있을 거니까 상승 주기만 한번 타면.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예, 상승 주기 타기 전에 한 번 더 사야죠. 단가만 낮춰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84,000원에서 71,000원이면은 12,000원 정도 손실이니까 꽤 돼요. 10%가 넘는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그 단일 가격으로 보면 아 손실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저거 손절해야지 그럴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한 번 사면 두 배수 더 사면 그러면 15%라고 해도 5%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손실이. 한 번만 제대로 상승해주면 금세 수익 구간으로 전환이 되겠죠. 그러면 또 덜어요. 반 정도 떨구면 되잖아요. 두 배수 탔다가 반 떨구면 현금도 충분하고 그다음에 단가는 관리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런 시야를 가지고 보는 거죠. 가격만 보고 거래를 하면 절대로 그렇게 거래할 수 없어요. 왜냐면 빠지면 바로 추매를 하든가 그죠? 주가가 빠지면 놀래가지고 손절을 하든가 아니면 가격이 싸다고 해서 바로 매수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을 가지고 거래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든 건 너무 돈에 대한 집행에 대한 그러니까 돈의 집행에 대한 결정이 너무 빨라요. 너무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절을 하든 추매를 하든 그게 그 달, 그 짧은 시간 안에서 모든 결정들이 다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을 거래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물려 있어도 아무 생각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을 아니까. 이게 얼마큼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 따라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추적해 가는 거예요. 지겹도록.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에 부합하면 집행을 하는 거고 내가 원하는 거에 부합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거예요.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떨어지면 더 싸게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더 오르면 어차피 손실이 줄어드는 거예요. 못 샀다고 해서 안타까운 것도 없죠. 그래서 이 구조가 지금 뭐랑 똑같이 생겼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비트의 일본과 똑같이 생겼어요. 자, 두 개를 같이 놓고 볼게요. 예, 이놈과
이놈의 관계를 잘 보세요. 자, 저가는 문제가 없어요. 저가는 들면 들렸잖아요. 근데 지금 고가가 문제야. 그럼 이 친구도 생각을 해보세요. 스크린 캡처로 가서, 그죠? 얘가 붕 올라서 2번을 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고투가 들려. 근데 문제는 그 뒤에 0구간이 있는 게 아니라 1구간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올려도 윗꼬리가 없어야 돼요. 응? 삼성생명은 올라가더라도 윗꼬리를 만들면 안 돼. 왜냐면 다음 달에 1구간이니까 봉을 그려도 요렇게 그려야지. 예? 요렇게 그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응? 요게 A, 요게 B면 A처럼 그려야 돼요. 올라갈 거면. B처럼 그리면 쌍욕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면 다음 달에 고투를 또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올렸다가 이렇게 내려요. 응? 그럼 이제 징글징글한 거죠. 또 한 방 가야 돼. 또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점을 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지부진한 봉의 흐름을 다시 그릴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려왔듯이. 여러분들 눈에는 양봉도 있고 음봉도 있고 양봉도 음봉도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고가를 계속 낮췄다는 거예요. 이거 고가가 500원. 그죠? 이거는 300원 이래요. 100원, 200원 가지고 관리하는 거예요. 정말 더러운 놈들이에요. 지금은 애매모호한 거예요.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조금 더 가야 돼, 갈 거면. 이 봉이 요거, 요거 C, 이 봉 거지 같은 봉이잖아요. 왜? 아래 꼬리를 그리고 윗꼬리를 그리지 않는 봉이 돼야 되는데 아래 꼬리 없고 윗꼬리만 이렇게 그려놓으니까 아직도 전봉의 고가를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봉이 싸가지 봉이라고요. 몰빵보단 분할이 낫겠죠. 예. 이 만약에 승계가 끝나면 예. 그러니까 이 봉이 양봉이 앞에 있어서 아래 꼬리가 있었으면 대박이라고요. 이 봉은 아래 꼬리를 그렸어야 돼. 윗꼬리를 그리는 저 꼬리가 아래에 붙어 있었으면 이건 사야죠. 봉이 지저분하다고요. 저 봉은 저 윗꼬리가 아랫꼬리가 됐어야 됐다고요. 그러면 저 시가감 확 담아야죠. 저건 시가를 가면 확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조는 얘네들이 거래량을 계속 낮춰가고 있는 거예요. 못 잡으면 다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은 거래량을 잡게 둬야 돼요. 거래량을 잡게. 거래량을 잡게 둬야 되고 이 친구는 어쨌든 목표가가 86,000원까지는 보여요. 그러니까 얼마에 사시든 나중에 터셔야 될 최소 값이 86,800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단가를 86,800원에서 얼마큼 낮게 잡느냐예요. 지금 86,800원이면 얼마예요? 얼마예요? 14,600원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당 14,600원을 벌 생각이면 지금 넣는 거죠. 언제까지 들고 있는지는 몰라요. 옛날에 삼성전자 4년 걸렸어요. 삼성전자가 목표가로 지정해 놓은 가격 오기까지 4년 정도 걸렸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가격을 찍고 올랐어. 만, 100만, 109만 원. 그러니까 이 구조를 만들어 놓으면 얘는 86,800원은 언젠간 가요. 아니면 상패당하든가. 그럼 71,200원이면 예, 15,600원이 15,600원인가 봐요. 아닌데? 맞다. 15,600원. 잠깐만요. 15,600원을 71,200원으로 나누면
예, 대충 수익률이 21.9%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시면 21.9% 정도로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미니멈 수익이.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묻어야 돼요. 지금 아마 파신다 그러면 9개월, 10개월 뒤에 파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생명을 산다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상패되든가 86,800원 위로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상패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삼성생명이 상패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패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제가 보기에 매력은 있어요. 예. 삼성전자 주식을 8% 넘게 가지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아니요. 지금은 손절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손절을 한다는 건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야 돼요. 하나는 어, 저투가 아래로 떨어져야 돼요. 저투가. 근데 지금은 저투가 오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봉도 아니에요. 그냥 홀딩 하셔야 돼요. 지금은 그냥 홀딩하고 매집만 해야 돼요.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예전에 2018년도 초반하고 2017년도 후반에 사람들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얘는 계속 내릴 거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얘기했던 건 한 번 무너지면 계속 내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비트도 그때 암호화폐도 2018년 초에 연말이나 가야 기대할 만하다. 근데 실제로 연말에 갔을 때는 차트가 영 타이밍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사고 싶은데 자리 안 보인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근데 지금은 얘는 그거예요. 지금 내린다고 해서 계속 내려간다가 아니죠. 저게 양봉 그리면 가능성 있어요. 아니, 그냥 양봉 그리면 가능성 있어요. 다음 달에도. 얘가 양봉을 그리면 사야 될 확률이 무지 높아질 거예요. 그러면 기대될 만하죠. 아무리 삼성생명이 망가진다고 해도 지금 이게 역대 최저잖아요. 이 친구가 많이 갈 때는 13만 원 넘게 가던 주식인데 상장가도 10만 원보다 높을 거예요. 그 일단 대주주들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그래서 저는 이 기업은 안 망할 것 같아요. 옛날에 상폐된 주식도 가지고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걔는 투자 금액의 5%만 회수했거든요. 결국은 상폐됐는데 제가 회수할 때는 5%만 회수됐어요. 음, 아무리 좋은 기업도 상폐될 기업은 사실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우량주가 좋아요. 예, 그냥 큰 돈을 벌 재주는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투자하기에는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량주가. 그래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들을 분석하는 이유도 어, 그러니까 차트를 벗어난 상황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기업이 우량주이면 상대적으로 상폐될 확률이 낮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벗어나고 막 코스닥으로 넘어가고 그러면 그런 기업의 가치보다는 속된 말로 돈에 의해서 너무 많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변동성은 커질지 몰라도 내 돈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고 그다음에 한 번 무너지면 복구하기까지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량주를 생각을 하는 거죠. 한화생명을 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동양생명을 살 수도 있는데 굳이 삼성생명을 사는 이유는 그래도 이 종목이 가장 우량하니까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에 대한 이슈고요. 저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을 좋아해요. 예, 진짜 좋아해요. 왜냐면 이렇게 빠진 종목은 오를 때 무섭게 올라요.
오르던 종목이 한 번 꺾이면 속절없이 내려가잖아요. 근데 내리던 종목도 한 번 방향을 바꾸면 미친 듯이 올라가요. 왜냐면 매집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예, 올라갈 때 무섭게 올라간다고요. 그냥 들고만 있으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끝날 때까지.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으면 돼요. 근데 항상 마음이 흔들리잖아요. 지금 그냥 저축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올해는 못 팔 것 같고, 올해 해야 될 거는 배당락을 받을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추매하는 시점이 배당락 전이면 배당도 받잖아요. 예. 삼성생명은 배당이 나와요. 한 3%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어요. 만약에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해서 올해 배당 받고 내년 배당 받으면 대략 한 6%죠. 6%가 안 될 거예요. 왜냐면 저기 현재가로 배당을 해줄 테니까. 그러면 내년 말까지 들고 있어서 6% 언더로만 안 빠지면 이익인 거죠.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배당을 받으면 그만이니까. 근데 별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근데 거래량은 아직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이 거래량 구조는 정말 개떡 같은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래량을 분석할 때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게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반대로 올라가요. 이건 투매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투매예요, 투매. 그러니까 저런 게 나오면 입에서 욕이 살살살살 나오는 거죠. 아, 꼬였다. 예. 아, 꼬였다.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게 거래량이 밑으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심이 고가 투심이랑 저가 투심이 올라갈 때 거래량 투심은 밑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이제 파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제 투심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올라가겠구나라는 이제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이게 투심이 올라가면서 거래량 투심도가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팔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좋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도망가고 싶었어요. 여기 X. 예. 이 자리에 있을 때 사실 도망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얘기는 했어요. 난 여기서 도망가고 싶다고. 근데 도망가면 욕먹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대로 물려 있는 거예요. 만약에 고수놀이를 할 거였으면 저만 빠져나갔으면 되는 거예요. 공매도도 투매에 포함이 되죠. 예, 거래량으로 잡히니까. 공매도 거래량으로 잡혀요. 그 뭐지? 안 잡히는 공매도가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면 예, 다 거래량으로 잡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다 매수창을 죽이는 매도를 어마어마하게 퍼부으니까 거래량이 늘겠죠. 아, 이게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신뢰를 깨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을 자랑하는 것보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수익률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시간을 거래하고 아니요. 저는 이제 그쪽은 옵션만 할 거예요. 옵션만. 암호화폐는 숏은 안 할랍니다. 어차피 수익률도 옵션 쪽이 훨씬 크죠. 손실도 크고. 근데 마진 이 암호화폐는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사람들이. 거기다 대고 막 하방으로 막 하면서 깔깔깔깔거리면서 투자한다는 게 그거는 이제 개인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법인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런다? 그거는 좀 그 이미지 관리상 그다지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풋이나 사고 아니면 콜이나 사고 하는 게 맞지. 전부 다 막 90%, 60%, 70% 이렇게 물려 있는데 가가지고 아래로 배팅하면 돈 번다고 거기다 대고
예, 쇼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예, 조금 부도덕해 보여요. 그래서 예전에 마진거래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잖아요. 이제 그런 분들하고 선을 그은 이유가 그분들은 자유롭잖아요. 개인이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법인화된 상태에서 그것도 이제 주주나 그다음에 조합원 분들이 다 물려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당해봐라 이런 식의 거래잖아요. 어차피. 제가 이기면 그분들은 손실이 더 나는 거고 반대로 제가 손실이 나면 그분들이 손실이 줄어드는 건데 양쪽 다 윈윈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건 못하겠다가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 거래량이 보면 그다지 네, 그다지 좋은 구조는 아니라고 보고요. 주봉은 이게 웃기죠. 예, 이제 제가 알기로 고투를 들었어요. 이렇게 둘 줄은 이제 상상도 못한 거죠. 그래서 주봉은 좋아요. 주봉은 앞날이 창창해. 그러니까 이게 어쩌면 1600만 원을 갈 수 있는 예, 그런 힘을 보여줬을지도 몰라요. 이제 타이밍이 이건 정말 타이밍이 없이 움직여서 예, 안 돌아요. 이걸 잡았으면 엄청 사람들에게 신뢰를 줬을 텐데 이건 뭐 저는 저 주봉 지지 아래서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늦게 와서 좀 주초에 좀 주지. 예, 그러면 물리더라도 들어가서 뭔가 시츄에이션이라도 했을 텐데 이건 전혀 힌트 없이 움직인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다 또 아버님 입원하시는 바람에 거의 다녀오느냐고 어제는 하루 종일 못 봤어요. 아예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엄청나게 올랐다가 윗꼬리 감는 것도 못 봤어요. 어우, 파우스트님이 진짜네.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880만 원이면 거의 20% 가까운 수익이네요. 음, 될 놈은 뒤로 자빠져도 되는 거예요. 못 파시겠네요, 이제. 음복 날 때까지는 뭐, 어, 시간 얘기를 조금 할까요? 이제 거의 다 됐는데, 아까 거래량 이야기는 그게 전부예요. 예? 거래량 분석하는 건 거래량 투자 심도의 위치만 보면 되시는 거예요. 맨 위에 있느냐, 맨 아래에 있느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굉장히 단순한데 여러분들이 되게 복잡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T차트는 노란색에 반응하죠. 21선이 노란색이에요. 그 다음에 P차트는 21선이 검정색이니까 둘을 구분해서 보시면 돼요. 위치가 다르니까. 그리고 나중에 이야기할 때는 이제 그게 이제 매트릭스가 1이냐 0이냐에 따라 얘네들이 위치가 달라지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방송이나 분석 자료를 제공하면서 이제 그때그때 이야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를 보시면서 저게 매트릭스가 수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보시면 여기서도 지금 구조가 똑같아요. 일봉 구조랑 동일한 구조예요. 일봉에서 보셨죠? 저항 3개. 1, 2, 3. 똑같죠? 예. 저항 3개가 동일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얘는 양봉 바닥. 양봉 바닥이에요. 그러면 이제 보통 시가 매수죠?
예, 여기.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저항이 여기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기까지 방향이 위에요. 위잖아요. 근데 얘를 넘으면 1번이 4번을 넘으면 얘가 이렇게 들려요. 이렇게 들려. 그럼 얘보다 높아. 그래서 예.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면 골 때리는 거예요. 위에선 가격은 누르는데 시간의 목표치는 여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은 여기까지 2개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얘가 1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1구간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저점을 깨는 형식의 봉을 만들면 단순히 그 봉이 하락하는 게 아니라 연결해서 하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상승할 때는 저점을 깨지 않는 봉을 그려야 돼요. 그래서 무슨 봉을 그린다고요? 아래 꼬리가 긴 양봉, 그죠? 아니면 작대 양봉을 그린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1구간에는 상승이 올 때 작은 상승은 안 와요. 폭등이 오지.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상승이 온다면 작은 상승은 아닐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뒤에 상승이 오는 구조라면 절대 작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정말 큰 장대들이 쭉쭉쭉쭉 그려지면서 올라가는 게 보여요. 이게 상승장을 끝내지 않을 거라면. 그리고 만약에 이번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깨면 이제 혼조의 상황이 오는 거예요. 고투는 올라가고 주투는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해석하기가 무지 난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고민이 된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보면 양날의 칼이에요. 급등할 수도 있다고 봐요. 계속 얘기했잖아요. 몰봉은 잘 모르겠다고. 예. 반만 파시든지요. 반만 팔면 20% 수익에 예. 그럼 지금 상태에서 40% 빠져도 수익이잖아요. 그런 방법도 있는 거죠. 여튼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까지 해서 거래량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봉, 그다음에 가격, 그다음에 시간, 거래량 이렇게 네 가지를 한 거예요. 근데 다음이 수요일이죠. 다음 주 수요일에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게요. 관계가 진정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봉을 선택하는 순간 그 봉이 가진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인지? 예. 우리가 거래를 할 때 어떤 봉을 지정한다고요. 그래서 그게 일봉일 수도 있고, 그게 주봉일 수도 있고, 그게 월봉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봉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 그 봉이 가진 시간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봉 거래를 하겠다 그러면 내일의 결과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내일의 결과는 나와는 무관한 거예요. 왜? 나는 일봉 거래를 할 거기 때문에 일봉의 결과에 의해서 내 판단은 종료되는 거죠. 오늘 샀어요? 오늘 빠졌어. 그래서 나는 실패한 거야 라고 손절을 했는데 내일 폭등해요. 그럼 사람들이 후회해요. 후회한다고요. 오늘 판 거를. 근데 오늘 선택을 해서 실패를 했으면 파는 게 맞는 거예요. 결과는 내일 거는 일봉엔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주봉 거래를 했어. 주봉 거래를 했으면 오늘의 결과에 대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일주일, 최대 일주일 동안 보유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월봉 거래자인지, 내가 주봉 거래자인지, 내가 일봉 거래자인지를 선택을 해서 결정을 해야 내가 하루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9시까지 들고 있을 건지 아니면 다음 달 1일 9시까지 들고 있을 건지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제 봉과 봉의 관계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일본 거래를 하면서 주봉 거래를 하겠다. 아니면 주봉 거래를 하면서 월봉 거래를 하겠다.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일본 거래를 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여러분들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나눠지는데 그런 것들을 다뤄볼게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 하면 이제 관계까지 정리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 띵글에 대한 대부분의 이론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요걸 공부해 보시고 부족한 내용은 옛날에 했던 강의들이 있어요. 그 내용도 이 내용이랑 별반 다르지 않으니까 이제 그 내용을 들으시면 되는데 그 내용은 지금 강의한 거에 한 3배 정도 시간이 있을 거예요. 뭐 강의 하나가 5시간짜리도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5시간짜리 강의, 4시간짜리 강의, 3시간짜리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주무시면서 보고 주무시면서 보고 이런 식으로 한 달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자료를 올리고 있으니까 그 자료를 복기해 보시면서 예,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